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건강식 하면은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십니까? 건강식 하면 뭐니 해도 채소 샐러드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도 제철 과일, 제철 채소 그러면은 네.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요, 김민숙 씨.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니까요. 채소 즐겨 드시죠? 아예 제가 지금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채소가 안 좋다면 어떡하지 아, 하다가 걱정으로. 지금 인사받아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의 이제 아주 맛있는 육식이 아닌 음식은 아니고는 안 먹는 아예 그런 고기를 잘 안 채식주의자거든요. 그 일주일에 고기 한 번 정도 먹는 그래요? 정도. 이거 어떻게 해요? 채소도 몸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소가 건강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하다. 독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민숙 네. 씨도 좀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농약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뭘 아우. 잘못 거기다 섞어서 그런 거예요? 이 채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채소 자체가 문제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아우. 우리가 육류하면 뭐 아까 얘기했죠.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도 생길 수가 예. 있고 탄 거 먹으면 위암 걸리고 살도 예. 찌고 하는데 예. 채소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농약이나 제초제만 생각하는데 예. 그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문제는 뭐냐? 숨어 있는 복병이 있습니다. 뭐냐? 뭔가요? 채소 속에는 질산염이 있습니다. 질산요? 음. 채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식사가 안 되는 식이섬유라는 얘기 거예요? 많이 해요.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그러니까 거죠. 질산염은 처음 들어봐요. 예, 질산염 처음 들어보죠. 네. 몸에 우리가 안 채소를 키울 좋은가요? 때는 네. 뭘로 키우냐면 질소 비료를 많이 써요. 빨리 자라라고. 음. 그게 질산염인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아질산염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산화 물질을 바뀌어요. 네. 산화되는 게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것이 또 위 속에 들어와서 산하고 단백질하고 만나면 니트로소암이라는 물질을 바뀌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 1980년대에 미국에서 블루 베이비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블루 베이비가 뭐죠? 파란색 파란 베이죠. 아이. 예, 얘가 왜 파래지느냐? 피가 모자라면 파래지는데 얘가 아직 그 니트로소암이 우리 아질산염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어요. 예. 적혈구 속에 산소를 들어있는. 낳죠. 예, 맞아요. 산소 네. 옮기는. 네. 걔랑 붙어가지고 매트 헤모글로빈 만기는데 얘는 산소를 못 옮겨요.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우리 전에 한번 팔뚝 청제품 질리는구나. 얘기했죠. 예, 아. 피가 안 통해야 되니까 음. 우리가 어른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모자라니까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네. 바로 그 채소 속에는 그 질산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질산염이 아까 니트로사민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네네. 질산염이 너무 많은 걸 먹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유기농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질산염도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예. 판단 나오시나요? 예. 예. 안 나오시네? 일단 불러드릴게요. 네네. 많은 거는 배추, 무, 상추, 시금치가 많고요. 네. 예, 적은 거는 양배추, 오이, 토마토, 멜론 이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질산염 하면 뭘 생각하냐면 네. 우리 소세지, 예. 베이컨 예. 이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게 아질산염이거든요. 이게 많으면 안 좋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 썩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 스타 네 분께 저희가 이 평소 채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인석입니다. 유기농 채소를 사면 외부에서 날라오는 농약 때문에 진짜 유기농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풍문쇼 MC 한은정입니다. 네, 채소는 단맛이 강하다는데 그 진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국문쇼 MC 이상민입니다. 몸에 맞는 채소만 꾸준히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채소의 녹색이 진할수록 영양소가 많다던데 그게 속설이에요 분명히.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치유비책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 채널 A의 식구들이 다 인터뷰에 총출동해 주셨네요. 네, 네 그러네요. 분께 먼저 우리 제작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남희석 씨가 질문했어요. 네. 유기농 채소 무조건 무조건? 안전할까요? 제가 안전할까요? 답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농 채소는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예. 예.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크게 두 가지를 예. 나눴어요. 유기농 채소와 또 무농약 채소. 네.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 무농약 채소 같은 경우는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인데 대신 화학 비료는 쓰고요. 예. 아. 유기농 채소는 농약도 쓰지 않고 화학 비료도 쓰지 예, 않은 예. 채소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유기농 채소에는 화학 비료가 아닌 뭐가 들어가느냐? 예, 뭐가 들어요? 동물성 비료와 식물성 비료가 이제 합쳐진 분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물성 비료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동물성 비료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의 이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 가지고서는 비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질산염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게 아니고 특히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예. 하다 보면은 그냥 땅 같은 경우는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네.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이 진해요. 검은색. 예, 색이 진하고 또 땅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분이나 공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채소에 질산염이 좀 더 많이 농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한 건 아니고 네네. 질산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걸 따라서 확인해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동물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친구가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반생제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 네. 재배법 중에 보면 수경 재배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료나 농약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수경 재배하니까 맹물로 키우는 줄 알아요. 아. 맹물로 키우면 걔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영양소가 그렇죠. 없으니까 뭔가 영양분을 공급. 그 안에도 바로 얘기했듯이 네. 영양이 필요한 화학 비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가 질산염이 들어가는데 통계를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해보면 맞냐 질산염이 딴 거보다 10%에 30%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경 재배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걔는 맹물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질산염은 쏙 빼고 다른 영양소만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흔히 안 할수 되나 있어요. 하죠. 예. 잘 안 자랍니다. 아, 질산염 넣어야죠.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질산염은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라 동물성 비료나 어떤 비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넣는 네. 네. 보통 우리가 키우는 비료에 들어가 있는 게 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질산염 비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네. 이번엔 이상민 씨의 질문입니다. 네. 좋은 채소 하나만 꾸준히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예. 어디에는 어떤 채소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당근만 평생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이승현 선생님 예. 제일 그 우리한테 주의 주시는 거 예. 과유불급 늘 아.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죠?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당근만 이렇게 계속 드신다. 아, 나 눈이 안 좋으니까 나 당근 빨개져. 단 것만 죽으라고 먹을래. 예. 그럼 몸이 노랗게 변해요. 아. 카로틴 성분 때문에 몸이 이제 노랗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드시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술 깨는데 헛개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헛개나무 참을 계속 드시는 분들 그렇죠. 술 마시고 난다. 그러면 설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네. 좀 이렇게 네네. 맞게 해가지고선 궁합에 맞게 같이 복합적으로 동물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는요, 말은 당근만 먹어도 건강하고 네. 그 곰은 당근만 대나무 먹지 않아요. 아니에요? 당근을 좋아할 뿐이죠.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말이 당근만 먹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다. 말과 당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혹시 그 채소 섭취 대신에 김치는 어떤가요? 김치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소 섭취 중에 한 네. 40%를 김치를 통해서 섭취를 해요. 근데 근데 많이 네네. 먹으니까. 돌려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김치를 많이 먹어도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섭취를 좀 더 많이 해야지 하루 채소 섭취량에 맞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갓이나 풋나물 같은 거로 네.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바로 해서 먹잖아요. 근데 갓 같은 거는 담그고 나서 한 20일 지나면요 질산염이 나오고요. 아, 그래요? 풋나물은 하루 안 돼도 질산염이 많이 새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질산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아리산염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니트로서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갓김치는 담그자마자 먹어야 되는 거지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먹는 게 좋고 중요한 것은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네네. 어떤 채소를 잘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김지민 씨죠? 네. 김지민 씨. 녹색 채소 색이 진할수록 영양소가 많나요라고 이거는 하는데 맞을 것 저거는 같은데? 맞아요. 네, 확실히 시금치 맞아요. 같은 거 고를 네. 때도 네. 일부러 더 진한 초록색으로 고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색이 진할수록 뭐가 많은 거냐? 아까 얘기한 비료 속에 있는
초산성 질소라는 게 많은 거예요. 질소거든요. 네. 초산성 질소가 많을수록 네. 비료를 많이 친 거예요. 비료를 많이 칠수록 색깔이 굉장히 진해 보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느냐? 약간 색깔이 연하면서 부드러운 게 좋은데 또 가설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채소가 자랄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나쁜 거에서 벌레로부터 그 껍데다 코팅을 만들어요. 네. 우리 옷을 네. 입듯이 네. 그 코팅을 살짝 입혀야 되니까 얘는 색깔이 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에 씻거나 데치면은 바로 벗겨지기 때문에 채소가 약간 연해 보이는데 데쳤다, 진해졌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한 거는 초산성 질소가 많기 때문에 질산율이 네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소, 질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네네. 먹는 감자나 토마토 같은 채소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어떨 때 위험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잠깐 지금 볼게요.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네. 네,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예. 자, 감자, 토마토, 호박, 고구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감자는 이제 어떤 색깔이 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토마토도 익지 않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네네. 이런 걸 먹게 되면요 싹이 났거나 할 경우에는 네. 이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솔라닌 성분은 이제 조금만 먹으면 상관없지만은 네. 많이 먹게 되면은 바로 여기 나왔지만 구토, 복통, 설사, 벽결근 파괴, 중추 마비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익혀도 독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초록색으로 돼 색깔 있는 거. 자체가? 숙성이 안 된 거. 이거 너무 자란 거. 아. 반대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자라서 싹이 나거나 초록색 된 건 먹으면 안 되고 토마토는 반대로 파란 게 안 되고 빨갛게 익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덜 익은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현우 씨. 감자는 너무 현우 숙성된 씨 감자. 저기 집에서 커리 같은 거는 직접 하시죠? 왜 직접 하죠? 아마 나중에는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싹이 나도 예. 그 부분은 잘라내고 사용해도 네. 되는데요. 네. 감자는 안 감자 돼요?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나 이렇게 어. 싹이 나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 버려야 부분을 되는구나. 싹 버려야 돼요. 그 주부들은 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먹을 때는 올리브를 갖다 쳐서 먹게 되면은 네. 그 독소를 좀 없애주면서 어. 흡수가 또 몸에 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음. 5배에서 7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죠? 호박. 호박이죠. 늙은 호박. 예, 늙은 호박. 호박이나 오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네. 먹을 때 쓴맛이 있어요. 네. 네. 우리 참외 꼭 집어 쓰잖아요. 맞아. 이게 바로 후크로비타신인데 네. 이게 또 많이 먹게 되면 독성이 생겨가지고 장염이나 위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호박 늙은 호박도 오래된데 먹어서 쓰다. 이거 네.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재밌는데 고구마인데 예. 네. 고구마는 병이 생기는 게 있어요. 흑반병이라고. 예. 보면 고구마 새까맣게 새까만 네. 흑반병. 예. 아. 근데 고구마 왜- 잘라내고 먹는다고 아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고구마 잘라내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오. 이건 왜 그러냐? 네. 흑방병은 얘가 여기가 생겼으면 속안에까지 다 독소가 차 있어요. 어. 이포 메르산에 독소가 있는데 얘는 그래서 까매졌으면 고구마는 통째로 다 버려야 됩니다. 아, 네. 야, 이거 뭐 우리가 그냥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겠네요. 네. 고구마는 네. 썩으면 꼭 버려야 됩니다. 잘 나오지 말고. 네. 자르고 드신다면서요. 아니, 감자는 잘라내도 돼요. 예. 고구마는 버려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 아까 명의 스타 한은정 중에서 씨께서 말씀해 예. 주신 단맛이 나면 건강한 채소인가요?라고 했는데요. 네. 채소가 건강할수록 단맛이 느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맞나요? 네, 이게 질산염이 많이 들어간 채소는 네. 단맛이 좀 진합니다. 음. 이 얘기는 자연 재배한 채소 같은 경우는 단맛이 네. 좀 덜해요. 네. 그래서 자연 재배한 그 채소 같은 경우는 맛이 좀 산뜻하고 떫은 맛이 조금 없으면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데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네네. 나 있는 거 보면은 아 이건 농약을 안 쳐서 굉장히 뭐 신선할 것이다, 맞아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유기 비료를 많이 넣은 채소 같은 경우는 초산성 질소가 많아서 네. 벌레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파먹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좋아.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들이 있는 건 맞는데 예. 오히려 그 비료가 많이 들어간 예. 채소 같은 경우는 그 벌레들이 초산성 질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파먹혀 있고 예. 또 이렇게 뜯겨져 있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경우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있네요. 농약을 안 맞습니다. 쳤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 걸 수도 네네네. 있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벌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자연 재배한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약에 당근 같은 경우 보면은 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딱 균등하게 이렇게 자라 있거든요. 네. 사과가 비슷하다고. 예, 대칭이 딱 되게 이렇게 자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요, 진짜 오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질산염 제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산염이 있는 채소는 제가 사되 이것을 우리한테 이롭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만 치유비책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방법 그래서 좀 저희가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예. 네. 일단 첫 번째 물을 갖다 하루에 3번 씻는 거예요. 예. 세 번. 음. 두 번째는 뭐냐? 데치게 되면요, 질산염이 30%에서 40% 정도 없어집니다. 아, 생야채를 먹지 예.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 데친 채소를 찬물에 씻은 후 꽉 짜게 되면 더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갖다 하게 되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저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씻고 데치고 꽉 짜라. 근데 어. 데치지 못하는 건 세 번 씻고 아. 어떤 거 데치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칠 수 있는 건 데치고 어. 데쳐서 또 더 좋은 걸 짤 수 있는 건 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람 사이 궁합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음식 궁합이라는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자, 흔히 먹었던 음식이지만 알고 보면 나쁜 궁합을 보였던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음식 궁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음식 궁합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네, 김밥인데요. 김밥 김밥 속 오이와 당근 어. 궁합 지수가 별표 하나네요. 밑에가 안 보이는데 지금 좀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궁합 지수가 별표 하나. 자, 김밥과 채소의 궁합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송 원장님. 자, 우리가 이제 김밥 많이 먹죠. 네. 근데 네. 김밥엔 항상 예쁘게 생긴 당근과 네. 오이가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이렇게 채스러워지고, 만들어 예. 저 주죠. 환장합니다. 김밥.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네. 하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나 풍미는 좋은데 이 당근과 오이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이 안에 있는 효소가 당근의 비타민 C를 파괴시켜요. 어.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둘은 궁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는다. 어. 근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네. 식초를 넣어가지고 조리를 하면은 네. 파괴시키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요리를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그 밥에다가 식초 해가지고 간을 하잖아요. 오이에다 오이에. 오일이에요? 직접 밥에다가 오이와 하는 거, 당근을 오이에다가. 만들어요. 김밥 할 때도 일본식 난 김밥은 너무 또 잘 알고 있다 생각이. 아니 일본식 김밥에는 네. 식초를 아예 그거 약간씩 넣잖아요. 넣어요. 예. 진짜 그럼. 근데 오이하고 당근은 거의 뭐 그 두 개 짝일 정도로 그쵸, 피클에 샐러드. 들어가죠, 잡채에도 그러니까. 들어가죠, 그렇죠. 샐러드에도 들어가죠. 특히 오이지에는 당근으로 안에 소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니까 오이에다가를 갖다가 네. 아까 식초에 살짝 이렇게 묻혀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 예, 예. 네, 다행이고요. 네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네. 시금치하고 두부가 나와 있는데. 아, 시금치하고 두부는 결석증 아닌가요? 오, 맞나요? 오, 맞아요. 공개해 주시죠.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예, 결석 아는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는데 얼핏 궁합 들은 지수가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저 별표가 비어 있는데. 투명한 안 좋다는 면이구나. 얘기죠? 아주 아.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시금치소에게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게 있고 네. 이쪽에는 이제 옥산 성분이 있고 이쪽에 칼슘 성분이 많거든요. 네. 이게 네. 합해가지고 우리가 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만들기 때문에 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금치하고 좋은 거는 뭐냐? 네. 바로 요게 좋습니다. 당근하고. 당근 시금치는 당근하고 좋아요. 네, 당근하고 돼요. 그래서 당근 속에 있는 비타민 C하고 A가 많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고요. 네. 또 시금치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근대. 근데 네, 근대도 또 돌을 만들기 때문에 시금치하고 근대도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다 좋아하는 채소들인데 특히 우리가 왜 그 두부는 이런 네네. 요리 있잖아요. 두부를 막 으깨가지고 시금치 시금치랑 같이 맞아요. 묻혀서 먹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러는데 소금도 그게 썰어가지고. 정말 복이었네요. 되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네. 두부 무칠 때요. 이제 시금치를 빼시고 네. 미역을 넣으세요. 아, 그 두 개는 미역과 두부. 네, 저는 영양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 두 개가 맞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네. 이제 고기와 쌈채소가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케일, 상추, 적근대, 네. 로즈, 쑥갓 뭐 여러 가지 아. 네. 쌈채소와 네네. 지금 그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소고기는 상추 아니에요? 아, 이거 굉장히 다 좋은 볼게요. 아, 왜 좋냐? 소고기와 케일이 궁합 지수가 좋고 아, 예. 모든 돼지고기는 채소가 아니라요. 겨자채와 깻잎과 깻잎. 궁합이 좋네요. 왜냐면 우리가 채소하게 되면은 네. 단백질이 1%밖에 안 되고 네. 네, 당질이 좀 많고 5% 정도 되고 고기 하게 되면 뭐가 반대 뭐예요? 단백질이 20%, 지방 네. 15%, 예. 식이섬유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두 개 없는 걸 갖다 궁합을 맞춰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고기에 없는 비타민 C나 식이섬유가 이게 많기 때문에 네네. 같이 먹게 되면 굉장히 궁합이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네네. 케일이 왜 나왔냐? 케일은 우리가 그 미 농무부에서 네. 뭐라고 발표했느냐? 채소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음. 얘가 얼마 만드느냐? 칼슘이 우리가 우유에 칼슘 100g당 얼마 있는지 아세요?
100ml. 오이요? 글쎄요. 예. 우유요. 우유요. 우유는 우유? 우유는 100mg 들어 있어요. 100ml. K를 얼마 들어있냐? 네 배네. 407mg 들어있습니다. 네 배. 4배나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타카로틴도 많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소고기하고 K를 같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채소의 어두웠던 얼굴도 좀 살펴봤고 네네. 궁합도 살펴봤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네. 자, 제대로 먹으면 보양만큼이나 건강에 좋은 채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네네. 집중력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가 독이 된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적게 먹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이제 채소를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질산염이 좀 적은 거를 골라 먹으면 되고요. 네. 채소를 적게 먹게 되면 채소에 네.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예. 이게 너무 안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암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채소를 적게 먹게 되면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채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모자라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성인병이나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소는 꼭 먹어야 되는데 아까 했지만 식이섬유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에 15g에서 20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어. 단 질산염이 적은 걸 먹고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편식하면 안 된다 채소도. 네, 그렇다면 이 채소를 보약처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리 송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대로? 제대로 세척해 먹어라. 아까 이 원장님께서도 예, 하신 예. 말씀이네요. 대로 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조리법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제가 알려드릴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뭐 부추, 피망, 뭐 양파 이런 예. 것들은 생으로 먹어라. 아. 부추, 피망, 양파는 생으로 먹어라. 네. 대신 이제 제대로 3번 씻어, 3번 씻어서. 세 번 씻어서. 두 번째 토마토, 콩, 당근은 네. 볶아라. 기름을 약간 첨가해서 올리브유로 볶는 게 네. 좋겠네요. 볶아라. 볶아라. 네. 네. 그다음에 배추, 뭐 시금치, 고사리 한번 이런 데칠 것 것들은 같아요. 맞습니다. 배쳐라. 배쳐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네. 이제 양파나 뭐 부추 같은 데는 황화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혈액 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있는 160도 이상의 고온에 네. 노출되게 되면은 이게 파괴돼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생으로 생으로. 드시는 게 이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볶아서 드시는 것들, 뭐 콩, 토마토, 당근 뭐 이렇게 있는데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네. 회춘 호르몬을 가진 음식이다.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소플라본, 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에요. 근데 네네. 이게 볶게 되면은 네. 뭐 쪘을 때랑 삶았을 때랑 볶아봤을 때 한번 네. 비교를 해봤더니 네. 쪘을 때보다 볶았을 때 네. 훨씬 더 이소플라빈의 함유량이 높아졌다라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토마토 같은 경우도 살짝 열을 주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라이코겐의 함량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코겐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이제 흡수가 될 때 네네네. 지방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 지용성이네요. 지용성. 맞습니다. 아. 기름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좋고요. 네. 당근 같은 경우도 네. 저 카로티노이드가 예.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를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열을 받으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네. 좀 볶아서 먹었을 때 한 50에서 70%의 네. 섭취율이 좀 더 늘어난다고 나머지는 볼 이제 수가 데쳐서 있습니다. 먹는 게 좋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요것만 한번 뜯어보고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갖춰 먹어라? 오색 갖춰 먹어라. 이거 컬러푸딩인가 봐요. 항상 얘기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요. 아. 골고루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네.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골고루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색깔 있는 푸드를 즐겨 드시고 그리고 질산염이 없는 네네. 이런 거 깨끗한 채소를 찾아서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